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언론의 간부들이나 종편 단골 출연 패널들의 글과 말 중에는 정말로 하나만한 잡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처럼 범죄에 가까울 만큼 노골적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 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나 재야 지식인 중에 의외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는 글이나 말들을 심심찮게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어느 여성 예국 시민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동훈에게 닥친 5가지 위기라는 제목의 글과 다시 보는 문재인 재앙외교 11대 명장면이란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탁 칠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개인적 면식은 없지만 윤봉숙이란 분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현재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년의 기혼 여성인 것 같습니다. 윤봉숙 씨는 한동훈에게 최근 닥친 5가지 위기로 댓글팀 본격 수사, 진퇴양난 최상병 특검, 벽에 부딪힌 세력 확장,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퇴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닥친 최근 5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댓글팀 본격 수사입니다. 즉 한동훈에 적은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촉발한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당내 거센 반발을 야기한 최상병 특검 발의 논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드러나게 된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마찬가지며 최근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이는 드루킹 관련 김경수의 구차한 변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창수의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댓글팀 수사가 한동훈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퇴양난 최상병 특검입니다. 한동훈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 화를 더 키운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발의는 보수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최상병 특검에서 한 번만 물러서면 되는데 게다가 이는 보수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일인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보니 사태는 점점 커져가기만 합니다. 최상병 특검의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한동훈의 역제안도 기꺼이 받겠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조건이나 구실을 달아도 밀어붙일 것입니다. 한동훈은 정치 초보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이며 자신의 과오를 한번 인정한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는 정말 좌파 국민 눈높이인지요. 세 번째는 벽에 부딪힌 세력 확장입니다. 친한계는 당내 소수파입니다. 무리하게 당대표가 된 이유 중 하나도 여당 내 자기 세력을 확대해 보겠다는 것인데 정치력 미숙 등으로 불과 한 달 만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한 딸을 동원해 사퇴시키고 주류인 친윤과 척을 지면서까지 당내 주요 보직을 모조리 친한계로 채워버렸고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또 다른 비주류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권 장악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이며 최근 한동훈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타적인 한동훈과 친한계는 현재 여당 내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시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나 당대표 시 최상병 특검에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 눈높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한동훈 특검법은 척건을 시켜 야당의 정치 공작이라며 반대해버리니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특검법은 야당의 꽃놀이 패이자 국회 표결 시 친윤계 의원 몇몇만 이탈하더라도
한동훈 당대표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 카드입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대통령과 충돌하고 특검에 찬성하면서까지 당 주류에 맞서고 소외시킨 한동훈의 자업자득 업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진입니다. 임기 만료로 곧 물러나게 되는 이원석의 비리가 벌써부터 하나둘 밝혀지면서 고발까지 당한 처지입니다. 실제 퇴진 후에는 검찰 내부 제보와 자체 조사 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이원석과 동일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로까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좌파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한 한동훈, 이원석 검찰 체제에 대한 진실만큼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봉숙 씨는 이렇게 한동훈에게 닥친 5가지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글도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여러 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보스로서 자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도 한동훈은 이미 견적이 끝났다,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수 언론들, 조중동에서 한동훈의 기이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마치 적군의 소굴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홈페이지가 대통령 부부 그리고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무차별적인 비난, 저주, 정오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동훈 팬덤이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의 경우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무려 263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하루에 평균 40개 이상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2분에 1개꼴로 게시판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창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비록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무한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당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는 비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글은 철저하게 당의 정체성에 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동훈의 팬덤으로 보이는 20여 명이 국민의힘 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는 한동훈 대표와 사무처 요원들은 민주당 패작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이가 심어놓은 배신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는지 우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의 독단과 무책임은 비겁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이 매우 위험합니다. 더 이상 가짜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타했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글이죠. 그리고 대단히 정치 현상을 깊이 알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 필자의 다시 보는 문재인 재앙외교 11대 명장면,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참 조목조목 아주 문재인을 뼈까지 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는 문재인 재앙외교 11대 명장면. 11위는 문재인의 슬픈 순애보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자국민도 희생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북한 대변인 하느라 상대국으로부터 피장 왕따도 기꺼이 감내했지만, 그런 김정은은 변심해 트럼프와 딴살림까지 차렸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의 핵 완성과 함께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푼수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구박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인내하고 끝까지 짝사랑하는 문재인만의 순애보, 정말 대단합니다. 10위는 피라미드의 비밀입니다. 2022년 1월 전국의 코로나 속에서 강행된 외유성 중동 순방 후 김정숙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몰래 투어한 사실이 들통나자 청와대는 이집트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며 피라미드 투어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인도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속이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 온 김정숙 단독의 타지마할과 흡사한 경우입니다. 이집트와 피라미드는 이런 대한민국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9위는 트럼프의 조롱입니다. 트럼프는 다른 정상 앞에서도 문재인은 거짓말쟁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라며 문재인을 모욕하거나 또한 틈만 나면 문재인의 A4 읽는 모습이나 얼굴 표정 등을 흉내내며 조롱거리로 삼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한일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히 일본 편을 드는 등 매사 문재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런 트럼프가 무례하고 거칠었지만 난 좋았다라고 했는데 뭐가 좋았다는 것인지 혹시나 학대를 말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는 여기에서 문재인 너 무슨 메조키스트냐 지금 이 말입니다. 8위는 프라하의 연인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입니다. 2018년 11월 문재인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한 후 난데없이 동유럽 체코를 방문합니다. 갈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체코를 경유하고 올 때는 남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를 경유했으니 한마디로 묻지마 세계 일주 코스였습니다.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체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했지만 막상 체코 대통령은 다른 나라 순방으로 체코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전 세일을 위한 방문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자 중간급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체코 프라하 비투스 성당 투어 중 뒤처진 김정숙이 부랴부랴 뛰쳐나오며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라고 신나게 소리치는 장면이 체코 방문의 메인 일정이었습니다. 7위는 문재인의 혼밥이 간다입니다. 2017년 12월 방중 10끼 중 무려 8끼를 혼밥하면서 온갖 굴욕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미리 알았을 텐데도 굳이 차이나 투어를 강행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나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만리장성이라도 구경시켜줄까 기대한 건 아닌지요. 더 가관은 혼밥한 걸 가지고 13억 중국인과 함께한 조찬이라고 우겨대고 방중 내내 조심하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한국 돌아와서는 사들을 봉합했다느니 경제효과가 대단하느니 자화자찬 대국민 기만 언론 플레이는 그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6위는 김정숙의 내가 제일 잘 나간다입니다. 2019년 9월 라오스 환송식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나 잘 알려진 명장면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그냥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보너스로 뉴질랜드에서의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5위는 왕따의 저주입니다. 김정숙과 함께 세계 일주 다니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도 막상 국익이 걸린 치열한 다자 외교의 장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누가 말 걸어주지 않을까 두리번 눈치나 살피면서 멀뚱멀뚱 혼자 서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구석에 서면 다른 정상들은 중간으로, 중간에 서면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신비스러운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다 기억나시죠? 윤봉숙 씨 참 대단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지금 찾아서 아주 콕콕 찌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해낸 짓들, 외국 나가서 한 짓들 생각하면 정말 당시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나도 그때 칼럼에 몇 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니들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체가 부끄럽다.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이따위 짓을 한 게 바로 문재인 김정숙입니다. 그리고 여벌로 한마디 더 한다면 문재인 김정숙이 이따위 짓 할 때 한국 언론들, 제도권 언론들 제대로 지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고는 하는 행동들 보면 물론 윤석열, 김건희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문재인, 김정숙에 대해서는 한 100배 정도는 비판을 했어야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하고 김정숙 눈치 보면서 설설 알아서 기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까? 신문이고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언론이 욕얻어 먹고 있는 겁니다. 말해야 될 때 제대로 못하고 그때는 알아서 기다가 조금 만만한 정권 들었으니까 또 박근혜 때 그 당시에 그 짓 하던 게 그 버릇이 지금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 한국 언론 욕 안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일관성이라도 있든지 말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좀 센 좌익 정권 들어왔다 싶으면 알아서 기고, 좀 만만한 비좌익 정권 들어왔다 싶으면 들깨떼처럼 물고 늘어지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 재앙외교 11대 명장면 더 계속 한번 가봅시다. 4위는 UAE 코로나 투어입니다. UAE 실권자 왕세자의 공식 방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일단 가서 면담을 추진하려 했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수행단 다수가 코로나에 확진된 사실도 은폐하고 여기저기 민폐 끼치면서 대부분 일정을 한국 기업이나 엑스포 한국관을 둘러보는 등 3박 4일 동안 시간도 많았을 텐데 UAE 현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아크 부대는 직접 안 가고 장관을 대신 보냈다고 하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3위는 중국의 집단 폭행입니다. 사드로 감정이 별로인지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가서는 죄 없는 대통령 수행 기자들만 문재인 지검거리에서 중국 경호원에 의해 두 발로 집단 폭행당한 외교 대참사입니다. 그런 문재인 자신도 차이나 투어 내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항의나 사과 요구는커녕 사태 발생 다음날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몽을 함께라며 우리 국민을 더 큰 분노와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2위는 아베 몰래카메라입니다. 반일 선동과 죽창가가 한창이던 2019년 11월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태국 방콕 아시안 플러스 3 회의장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아베를 붙잡고 구걸하다시피 잠깐만 대화하자면서 모시고 갑니다. 같이 있은 시간은 11분이고 통역도 제대로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으니 서로 한두 마디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베 몰래 찍은 것인데 청와대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동네방네 대서특필합니다. 아베는 강제징용 관련 원론적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는 그 짧은 대화가 청와대 발표에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었다 등 문재인에 대한 찬사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미국 압박이 심해서 보여주기용 쇼를 한 것인데 앞에서는 반일 선동을 하고 뒤로는 아베 구걸하는 이런 위선적 모습에 우리 국민은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의안벙벙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아베는 이런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를 몸소 실천한 김정숙이 문재인을 따라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48회, 이전 영부인들보다 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현지 봉사나 간담회 위주로 활동한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김정숙은 어김없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 해외 유명 관광지를 모조리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무리한 일정 등으로 논란이 거센 와중에도 김정숙의 드림 투어는 보다 더 비밀스럽게 계속됐으며 이쯤이면 문재인을 따라 나간 게 아니라 김정숙이 문재인을 데리고 다닌 것이고 대한민국 외교보다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우선이었다 보아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하나둘 그 진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검찰 수사와 처벌까지 받게 생겼으니 이는 당연한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재앙외교 11대 명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관련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이루어지고 있죠. 또 문재인도 딸 문다혜에 대한 뇌물 혐의 이런 부분에 이미 피의자로 문재인이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김정숙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범법 행위를 밝혀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